자, 이제 주중에 있을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프로토 95의 빅6 편 승부 예측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번리와 맨시티 경기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번리의 경우에는 세트피스를 통한 득점력이 역시나 좋습니다.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역시 우드와 반스 선수의 제공권, 아니라면 한 방을 앞세워서 이 세트피스로 득점을 하는 번리, 그리고 뉴캐슬처럼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아구에로나 권도안처럼 이렇게 주력 선수들이 빠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데브라이너를 중심으로 해서 날카로운 한 방을 한번 노려볼 만한 맨시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수비를 또 쫙 세울 거예요. 아마 우드나 반스 한 명, 아니면 뭐 두 명만 전방에 배치해 놓고 나머지는 죄다 수비에다가 몰입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번리의 골키퍼 포프 선수가 측면에서 날아오는 이 슈팅에 대한 대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몇몇 실점하는 장면들을 보게 된다면은 측면에서 날아오는 그 슈팅이 나름대로 좀 막을 만한 그런 볼인데도 그거를 잘 처리를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의 측면, 뭐 스털링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 마레즈나 아니라면 베르나르도 실바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아마 번리는 약간은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맨시티의 경우에는 데브라이너 선수가 개인 기량으로도 득점을 할 수 있지만은 이 크로스가 상당히 날카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브라이너 선수를 앞세운 맨시티의 공격력, 아직까지는 확실히 꽤 강한 편이에요. 지난 경기에 무승부를 거뒀다 할지라도 이러한 한방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자, 그리고 최근 번리에게 5승 1무, 특히나 원정에서도 지금 3연승을 거둘 정도로 번리에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뭐 수비적으로 나온 것 때문에 꽤 고전을 했었지만 어쨌든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던 맨시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좀 최근 들어서 약간 승점을 못 쌓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번 경기 대비하는 그 과르디올라 감독의 마음가짐이 꽤 남다를 것 같아요. 하지만 센터백 조합, 이 페르난지뉴, 오타멘디, 아니면 뭐 존 스톤스, 어떤 선수가 됐든 간에 이 세트피스를 앞세운 우드와 반스를 막는 데 있어서 과연 잘 대비가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의문이에요. 이게 키가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 그리고 제공권에 있어서도 압도적이진 않기 때문에, 특히나 작년에 센터백을 봤었던 콤파니아와 라포르테 모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맨시티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큰 리스크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맨시티 아구에로 권도안 선수 결장한다는 거, 각각 구성과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번리 승리, 무승부 다 가능성이 조금씩은 열려 있어요. 하지만 저는 맨시티의 승리를 예측해 볼게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번만큼은 측면에 좀 더 공격의 비중을 확실하게 둬서 데브라이너의 크로스, 그리고 스털링의 돌파력을 앞세워서 좀 이번에는 만회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시티 승리 예측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첼시와 아스톤빌라인데, 첼시가 지금 지난 경기에서 교체 출전했던 캉테 선수 이번에는 확실하게 선발로 쓸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난 경기에서 교체로 쓴 이유는 앞으로 있을 경기,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마지막 경기를 위해서 어느 정도 살짝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체력 비축을 위해서 캉테 선수를 교체로 놔둔 거였지, 이번 경기에서는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더 이상 무승부 패배를 하게 된다면은 첼시의 분위기가 확 가라앉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캉테 선수를 선발로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이긴 한데, 근데 확실히 첼시 선수들이 활동량을 앞세운 그런 경기력을 계속 이어가기가 약간은 좀 힘든 상황이긴 해요.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맨시티와의 리그 경기, 여기에서 좀 너무 기를 많이 써갖고, 좀 지난 웨스트햄 경기에서도 나름대로의 경기력을 보여줬지만은 약간은 좀 아쉬웠던 그런 경기력이 체력적으로도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선수,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아브라함 선수를 좀 더 이렇게 상황을 봐야겠다는 그런 기사를 나름대로 좀 접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번 주 아스톤빌라 경기에도 아마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선수의 공백을 누가 메꿔줄 것인가. 솔직히 오도이, 바추아이, 지루 모두 아브라함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점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홈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제 첼시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큽니다. 자, 그리고 아스톤빌라의 경우 지금 상승세예요.
잭 그릴리시 선수가 복귀하고 나서 이 선수의 크로스, 세트피스에서의 이 프리킥 올리는 거, 슈팅 다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아스톤 빌라의 공격력이 확실하게 살아났기 때문에 아무리 홈이라 할지라도 첼시의 입장에서는 꽤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아스톤 빌라가 엘가지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것 같아요. 다리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수비수 길버트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된다는 거, 특히나 아스톤 빌라의 경우에는 원정 1승도 1승이지만 후반 막판에 실점하는 경우가 덜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반 막판에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길버트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이렇게 첼시 경기를 앞둔 게 조금은 좀 아쉬운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후반 막판이 정말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아스톤 빌라의 후반 막판 실점, 그리고 강팀을 상대로 이렇게 태클을 과감하게 들어갈 정도로 빡세게 가는 건 좋은데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페널티킥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무승부를 예측해 볼게요. 첼시가 아직까지는 그 페이스가 올라오기에는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겨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 경기를 잡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아스톤 빌라의 상승세까지 감안을 해서 무승부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머지사이드 더비인데 리버풀의 경우에는 지금 리그에서만큼은 홈 7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안필드의 극강을 제대로 이어가고 있고, 물론 챔피언스 리그에서 나폴리와 무승부를 거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리그에서만큼은 잡을 팀 다 잡습니다. 맨시티도 잡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최근 10경기에서 에버튼 상대로 진 적이 없어요. 특히나 홈에서 3승 2무, 괜찮은 성적이에요. 리버풀이라는 그 명성, 그리고 안필드를 생각했을 때 이 무승부라는 것이 약간은 좀 신경이 쓰이지만 어쨌든 라이벌 에버튼을 상대로 지지 않는다. 이거는 꼭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골키퍼 알리송 선수가 퇴장으로 나올 수가 없고 파비뉴 선수 역시 부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리버풀이 작년하고는 다르게 좀 실점이 최근 들어서 잦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리그 경기, 중하위권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실점을 꽤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무조건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해요. 왜냐면은 지금 에버튼의 입장에서는 이워비 선수, 시디베 선수, 이 선수들이 최근 들어서 폼이 괜찮거든요. 이워비는 이제 중원 쪽에서 이렇게 패스나 이런 것이 꽤 잘 들어가는 선수고, 시디베 선수는 크로스가 위협적입니다. 이 시디베 선수 꽤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도 꽤 괜찮은 편이지만은 공격 가담에 있어서 더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리버풀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버튼이 최근 들어서 부진하잖아요. 성적이 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머지사이드 더비에서만큼은 이상하게 경기력이 올라옵니다. 능력치가 갑자기 플러스가 돼요. 마치 게임 캐릭터가 어떤 좋은 환경, 자기의 환경이 되었을 때 능력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에버튼이 머지사이드 더비만 되면은 능력치가 올라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이번 경기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히샤를리송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발목 통증을 약간은 좀 호소를 했었어요. 물론 풀타임을 소화했기 때문에 무조건 결장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출전할 가능성 높긴 한데 그렇다 할지라도 히샤를리송 선수가 좋다가도 부상을 당하면서 삐끗거리고 다시 복귀를 하게 됐을 때 경기력이 안 나오거든요. 이 점이 약간 에버턴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거예요. 상대 전적도 그렇지만은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승부 예측을 해보자면은 저는 그래도 역시 안필드도 있고 하니까 리버풀 승리를 예측해보되 무승부를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자, 리버풀이 아무리 경기력이 좋아도 에버튼이 이때만큼은 꼭 살아난다. 이렇기 때문에 무승부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리버풀의 승리를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스날 대 브라이튼 경기입니다. 아스날은 지금 리그 6경기 연속 무승입니다. 유로파리그에서도 지금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홈에서 졌습니다. 그 정도로 경기력이 쉣이다. 특히나 리그 6경기 연속 실점, 그리고 그 6경기 중에서 4경기에서 2실점을 거둘 정도로 수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경기력도 경기력인데 수비력이 최악이다. 하지만 브라이튼 역시 최근 3연패, 거기다가 7실점이나 하고 있을 정도로 브라이튼의 성적도 그렇게 좋지가 않다. 하위권다운 명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브라이튼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스날은 오바메양, 라카제트, 레노, 현재 아스날의 선발 라인업 중에서 이 3명의 에이스가 역할을 해줘야지만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골이나 아니면 선방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
아무리 브라이튼이라 할지라도 네, 삐끗할 수 있습니다. 무승부 아니라 패배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 선수들의 활약이 절실합니다. 자,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 아스날 무승이 끊길 타이밍이다. 융베리 감독, 임시 감독으로 이렇게 된 것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도 제가 아스날 승리를 외쳤다가 네, 삐끗했는데 이번만큼은 아스날의 승리 과감하게 질러볼 만하다. 그래서 아스날의 승리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 예측 요약해드리자면 번리 맨시티 경기는 맨시티 승리, 하지만 번리가 이길 가능성도 약간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첼시 아스톤빌라 경기는 무승부, 리버풀 에버턴 무승부 가능성도 있지만은 적어도 에버턴이 이기진 않는다. 리버풀 승리. 아스날 브라이튼 경기는 다시 한 번 더 아스날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프리미어리그 경기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크리스탈 본머스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연승을 쭉 이어가는 그런 팀이 아니에요. 그리고 홈 성적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니까 저는 이 경기 한번 무승부를 찔러볼까 하고, 웨스트햄이 최근 두 경기에서 공격력에서만큼은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수비가 역시나 퍽이다. 그렇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그 공격력도 작년의 모습을 되찾은 만큼 과감하게 울버햄튼의 원픽을 한번 찔러보고요. 사우스햄프턴 노리치 경기는 양 팀의 장단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단점이 어우러져서 다득점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치열한 공방전 속에서 저는 노리치를 찍지만 이번에 프로토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감하게 그냥 없애버려라. 그냥 눈여겨보지도 마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셰필드와 뉴캐슬 경기는 뉴캐슬이 홈에서는 정말 잘하는 팀이지만 원정에서는 정말 기복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원정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셰필드는 홈에서 나름대로의 성적, 물론 패배도 그만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셰필드가 뉴캐슬보다는 좀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과감하게 셰필드를 찔러봅니다. 레스터 와포드 경기는 제가 앞 영상에서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맨유와 토트넘 경기 제가 따로 프리뷰 영상 만들어서 곧 올리도록 할 테니까 이것도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